한국의 플랫폼들은 한 가지 안 쓴 무기가 있어요. 물가는 정점을 찍었다라는 데는 이견은 없는데 이제 미국이냐 한국이냐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아마 아까도 내년에 경기가 침체가 오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지 어려워질 거다라는데 안 그런 기업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조업하면 그러면 이제 조선철강 뭐 이런 거냐? 이런 또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도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있으니 네. 사실 흔히 얘기하는 고첨단 제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일 거고 거기에 2차 전지도 들어갈 거고 네. 또 반도체 산업이 될 거고 이게 사실은 다 제조업이거든요. 인터넷 사업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져가면 예를 들면 거기에 자동차 산업도 크게 되면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모터 산업도 있을 거고 타이어 사업도 더 커질 거고 여러 가지 관련 부품 산업도 커질 거고 연관 산업에서 같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고용 연관 효과가 제일 큽니다. 거기에 철강도 들어가요. 네, 자동차를 그렇죠. 만들 때 뭐 철강이 필요하고 또 알루미늄도 필요할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네. 요즘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다른 국가의 플랫폼에 비해서 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국가의 플랫폼들은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화 돼 있고 여러 가지 성장 모델을 다 썼지만 한국의 플랫폼들은 한 가지 안 쓴 무기가 있어요. 글로벌. 예, 글로벌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뜨는 거 보면 공통점이 글로벌하고 연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뭐 카카오 관련해서는 뭐 사우디에서 투자를 한다더라. 그렇죠. 이것도 글로벌이죠. 네이버도 근데 미국의 업체들 사고 산다더라 또는 뭐 웹툰으로 해외에 나간다더라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알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이미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더 나갈 게 없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새로운 수출주 개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러려면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나 플랫폼 기업들이 좀 더 큰 시각에서 사실 잘해야죠. 일을 그죠? 잘해야 되고 네.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나간다는 것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유의미하게 해외에서 성과가 나면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시장을 누르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미국의 긴축 이런 네. 것 때문에 시장이 눌려 있고요. 뭐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끝났으니까 중간선거 이후 변화 뭐 미국 통화정책이나 미국 그럼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판단하기 쉬운 변수들은 아닌 것 같지만 물가라든지 물가는 정점을 찍었다라는 데는 이견은 없는데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생각보다 물가 내려온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전제를 깔고 있고 네. 그만큼 그동안 통화 정책이 너무나도 급격하고도 강했다라는 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미국 경기도 지금 결국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물가는 생각보다 빨리 내려올 것 같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또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이 꽤 많잖아요. 그게 사실 가장 큰 딜레마인데 우선 동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건데 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한 번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주장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기업의 이익으로 인한 하락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새로운 저점을 만드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예. 내년 1분기에 더 깊게 내려갈 거야라는 분이 계시는 거기에는 반면 동의 안 하신다는 예, 거죠? 거기에 동의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번은 내려갈 것 같다라는 데서는 저도 이견이 없는데 네. 그 내려가는 수준이 9월에 있었던 저점은 깨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거기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주식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좋은 기업을 사셨을 테니까 그냥 보유?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 게 네. 미국이냐 한국이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이 바뀌는 건 사실 미국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면 미국이란 국가도 지금 성장 동력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종목이나 이런 게 음. 미국이 새롭게 쓰는 그 성장 동력과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더 사는 게 맞다. 다만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성장 동력이었고 네. 꺼져가는 성장 동력 관련 기업이었다라면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죠. 예, 여기서 이제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게 네. 분명히 지금 있는 미국의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향후에 오른다고 했었을 때 아마도 그동안에 올랐던 기업의 절반 정도 이하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니라 그동안 10개가 올랐다라면 네. 이 중에서 서너 개는 확실히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6, 7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도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이제 기업을 되게 선별한 작업을 굉장히 강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영원한 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이제 12월에 접어드니 연말 랠리 있을까요? 연말장 어떻게 보세요? 있고 없고는 현재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달렸지만 네. 저는 금투세 도입도 영향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를 도입을 하실지 유예를 하실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간에 도입을 유예하자는 저희들의 전망은 결국 그게 악재이기 때문에 유예를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옳고 그름은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건 뭐 알아서 해주실 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지금 뭐 단언하기는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래도 연말에 한 번 정도 랠리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내년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 시장은 보통 이렇게 크게 랠리가 있고 크게 하락하고 나면 네. 바로 시장이 회복되는 경우들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바로 급격하게 상승세로 전환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내년 시장에서 보게 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건 뭐냐면 지수보다도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게 되는 걸 보실 것 같아요. 다만 그 안에서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이 조금 내려가면서 지수보다도 이 종목별 편차가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 사실 내년 시장의 그림이 아닐까. 이전에도 여러분들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한 1년 정도 크게 올랐다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가 박스피라는 걸 들어갔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한 6, 7년 박스피 갔었죠. 예. 예. 근데 그 사실 6, 7년 동안의 박스피 안에서 있었던 내용은 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즉 중국이 서비스업을 많이 하고 소비를 하면서 우리도 그 바뀌는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길긴 했지만 그 기간이 네. 뭔가를 사실 그때가 수익이 제일 컸어요. 뭔가를 잉태하는 기간이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내년에 지수를 떠나서 지수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한테는 의외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바뀌는 어떤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을 찾고 찾으려는 노력, 연습 또 거기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키워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에요? 내년 증시를 바라보는? 뭐 앞서 말씀드려서 전 제조업 르네상스의 시발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컨셉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몇몇 기업들을 탐방을 많이 다녀봤는데 의외로 거기서 실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내년에 경기가 침체가 오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지 어려워질 거다라는데 안 그런 기업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실제 올라오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예, 위기에 빛나는 기업들은 더 대단한 거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위기에 빛나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그 관련 기업들이 위기에 빛나기보다는 이미 그 산업의 변화 안에서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주를 받거나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사람들도 눈치 못 채게 내가 너무 경기 안 좋은데 매몰돼 있었을 때 그 변화에 최적화되는 기업들이 이미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결국 또 전쟁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러우 전쟁이나 이후에 파장이 나오곤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저도 뭐 러우 전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지만 네. 생각대로 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나름대로 군사 전문가라는 분들 의견도 구하고 한 건데도 네.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만큼 전쟁의 전개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벌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대응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그렇죠. 났고 예. 일주일 만에 끝날 거라는데 1년이 넘었고 그렇죠. 근데 그 네.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미국 결국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못 버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전쟁이 성과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데
저는 이 전쟁 때문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게 된 건 뭐냐면 미국과 유럽이 더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서둘렀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자립하기 위해서 러시아 가스가 끊겼으니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리파워 EU라는 정책을 통해서 그린 에너지의 전환을 더 가속화시켰던 게 맞는 거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또 유럽과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시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서둘렀다가 제가 보는 어떤 전쟁에 따른 변화였다라고 보여지고 또 당연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지어졌던 전쟁에 대한 공포 또는 전쟁이라는 게 언제든지 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방산 사업을 그렇죠. 다시 부각시키는 어떤 계기 또 이로 인해서 또 러시아에 그치지 않고 중국도 전쟁할 수도 있겠네 대만을 침공함으로써 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미중 간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더 벌어진 현상 중에 하나는 결국 미국도 중국도 각자 자기만의 공급망을 그럼 구축해야 되겠는데 라는 정책들이 이걸 통해서 더 가속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만 볼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떤 이면들, 그에 따른 어떤 그 결과물들을 저는 더 많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 건데 그런 변화 속에서 또 이제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되고 투자의 기회가 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요. 투자자들 정말 동학개미 운동으로 잠깐 좋았다가 이후의 고통이 꽤 폭도 깊었고 기간도 길었습니다.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렇게 한번 크게 상처를 입고 나시면 그 상처를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을 보시는 관점도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자꾸 경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게 되고 그렇게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안타깝게도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제가 좋지는 않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안 좋은 경제만큼 반드시 돌파구를 찾는다라는 작용과 반작용도 꼭 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식은 그런 데서 기회가 나오는 거고 또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운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피어나는 어떤 그 성장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경제를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것보다는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안 좋으면 안 좋게 보는 게 맞는 거고 또 좋아질 기미가 있으면 좋아지게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혹시 뭔가 돌파가 생길 수 있나? 아니면 변화의 조짐이라도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시장을 좀 더 보시면 어차피 손실도 있지만 이 손실도 이겨내야 결국은 나중에 이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매일 상승장에만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선엽 부장님과 또 즐거운 드라이브 데이트를 했는데요. 또 저희 방송에 와주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뭔가요? 네? 절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을 한번 골라볼까? 초록색을 보셨는데 뭔가 꽝이네요. 야 이분들이 신부분들이네. 꽝 안 되고 한 번 더 보라색. 치맥 기프트권. 축구 경기 보면서 그래야 되겠죠. 드시면 좋겠네. 네. 정말 바쁘신 분인데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주식초등학교에 또 말 속에 편안한 말 속에 우리 지혜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오늘 부장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Just one thing stays the same. 예, 오늘은 여의도의 야전사령관 이선엽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다음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또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